고! 달슨의 라이브. 오늘 이번 그 위클리 프리미어리그 주제는 뭐를 좀 잡으셨습니까? 오늘 위클리 프리미어리그 주제는 네. 여기서 잡아줬어요. 뭐였습니까? 내가 한 번도 잡아준 거. 그러니까? 그리고 제목도 없고 사진만 몇 개를 보내. 알아서 해라. 어. 알아서 해라. 봤더니 맨유야. 자, 아니 지난 또 이제 주말에 네네. 또 아스날이 또 패했습니다. 홈에서. 오바메양의 PK를 내줬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이 메뉴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왜 못하냐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4대 미스터리라고 하는 걸 한번 뽑아봤는데 로이키는 열받았네. 로이키는 항상 열받아 있죠. 네, 항상 열받죠. 네. 에너지 열정은 물론 자질까지 부족하다. 고비를 넘겼다고들 하는데 지금이 사상 최대 고비다. 리더가 없다. 정말 기량이 부족하다. 로이킨. 맞아요. 내가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선수들이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 느낌도 있어. 전체적으로 링가드화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1972년 이후에 개막하고 나서 내일이 홈에서 프리미어리그 지금 경기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72년이야 뭐 프리미어리그 때는 아니고 일부 리그 때인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홈에서 이렇게 죽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4대 미스터리 얘기할 건데 왜 이렇게 홈에서는 유독 더 못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뭐랄까 관중이 없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홈 경기라고 지금 하는 게 홈앤 어웨이 개념이 거의 지금 아. 없다고 봐야지. 뭐 환경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맞아요. 뭐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게 이제 없으니까 경기 집중력도 흐트러지는 거고 사실 맨유는 뭐 엄청난 팬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어요? 그럼요. 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나 뭐 이런 빅클럽들, 네. 뭐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뭐 아스날, 첼시 뭐 이런 팀들도 관중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홈앤 어웨이의 개념은 좀 떨어져 있다. 하지만 그래도 올드 트래포드는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맨유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못 거기서 이기잖아. 못 이긴다는 거는 집중력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다. 집중력이 완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게 보면 맨유가 전술적으로 약간 카운터 전술을 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강팀을 좀 잡는 경향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챔스에서는 파리 잡고 뭐 라이프치히도 대승 5대0 넣고 라이프치전이 사실 미드필더 조화를 고민을 많이 저도 이제 맨유를 좀 꾸준히 보거든요. 제가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기 때문에 연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첼시전 그 이전에 첼시전 때 4-2-3-1을 썼는데 4-2-3-1이 프레드하고 맥토미니를 세웠었어요. 그 조합이 괜찮더라. 난 맥토미니가 별로야. 요새.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능이 좀 떨어져요. 4-2-3-1이었는데 요게 지금 0대0으로 비겼단 말이죠. 안 되니까 라이프치히전에 가서는 다시 4-3-1-2로 바꿨다고. 약간 다이아몬드. 왜냐면 이제 브루노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중원에서 브루노가 수비 부담이 덜 되면 뒤에서 쓸어주는 것도 좋지만 항상 내가 쓸어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공격적인 역할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이 있는데 끊었을 때 공격 전개에 대해서 그럼 브루노가 막히면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렇지 맞아. 브루노만 막히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무슨 얘기였냐면 약간 이기는 경기를 보면은 오히려 약간 숨었다가 빵 치는 걸 잘하니까 홈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물러났다가 하기엔 좀 그렇잖아. 홈인데 좀 공격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싸울 때는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냥 원정을 가거나 센팀 만나면 강팀 만나면 뒤로 물러났다가 카운터 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홈에서 승률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집중력과 더불어서.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메뉴 뭐냐 이거. 두 번째. 선수로 가봅시다. 포그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4-3-1-2의 형태에서 이제 있는 자원으로 가장 적합한 조합이 미드필더 조합이 무엇일까가 솔샤르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4-3-1-2면 1은 어차피 브루노 페르난데스일 거고. 그래서 앞에다가 지금 레시포드하고 그리니도 세웠잖아요. 레시포드 그렇죠. 마시알이 지금 징계 중이니까 또. 저는 사실 이 전술이 좀 안 맞는다 생각해요. 왜냐면 포그바도 살리기 위해서 포그바를 왼쪽 중앙 미드필드에 배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몇 잘랐죠. 원래 포그바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선이 익숙한 선수다 보니까. 근데 이 위치에서는 뭐냐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맨유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앙에 투볼란치 이상 넣으면 중앙 뚫기 힘들어요. 현대 축구에서 그렇지. 아주 강한 애 2명 세워놓게 그러면 되면 측면에서 중앙을 어떻게 뚫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 중앙이 두껍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이드로 수비를 벌려놓고 중앙으로 어떻게 침투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포그바는 이 역할에서 사실 수비적인 역할에 좀 더 솔샤르가 이 주문량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상대 패턴에 따라서 수비적인 형태로 내려오는 게 많아요. 왜냐면 브루노가 전진 배치돼 있으니까 브루노 좀 자유롭게 움직여야 투톱이 살잖아. 그래서 이 포메이션에 포그바는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뭐 포그바야 또 우리가 다른 것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수비가 안 되는 애한테 수비하라고 하니까 이런 PK도 자꾸 내주는 거고 포그바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몸이 높아요. 일단 공을 받는 지점에서 1대1로 몸싸움으로서 끊는 홀딩 커트는 돼. 근데 쫓아가면서 태클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건 아니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정 생존자야. 지정 생존자는 뭐야? 거기에 놔뒀기 때문에 살고는 있는 거야 지금. 너 거기 있어 하니까 살고는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쓰고 있다 몇 년째 지금. 예, 지금 맨유가 7천만 파운드가 손해를 입었어 이번 재무제표에서. 그럼 1,000억이야 1,000억. 오, 예, 1,000억.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예요? 미국 가문이 지금 이거 사장들이잖아. 글레이저. 얘네들은 미국식 마인드야. 우리가 노출돼서 상업적 이익을 얻어야 돼. 그러려면 뭐 이런 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제성이나 그럼. 이런 게 좀 강하니까. 내가 디렉터나 감독이가 사장이었잖아. 지난 시즌에 팔았어요. 미드필더가 지금 너무 많아. 맞아, 그건 맞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비슷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마티치 맥토미니, 있지. 마티치 있지, 프레드 있지. 또 누구 있더라? 반더베이크도 있고. 반더바이크. 그래 반더바이크. 그래. 또 아니면 약간 뭐 밑으로 쓴다면 뭐 링가드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긴 빼. 반더베이크는 왜 안 씁니까? 반더베이크를 그래서 에이전트가 빡쳤죠. 이럴 거면 뭐하러 데려갔냐. 좀 주위에서 난리 났잖아요 다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코칭 스텝의 선입견이라고 봅니다. 어떤 코칭 스태프? 맨유? 네, 맨유 코칭 스텝에. 반더베이크 선수가 사실은 그 아약스 경기를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선수 데려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 선수의 그 베스트 액션을 거의 한 30분을 봤어요. 와이스카우트 통해서. 근데 이 친구는 다양해요 포지션이. 맞아요. 예. 약간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친구의 있고. 장점이 뭐냐면 일단 액티비티예요. 활동량이 많습니다. 맞아요, 엄청 다 찍어요 이 친구도. 3선에 넣어야 돼요. 3선. 네, 3선에 넣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완급 조절도 가능하고 3선에서 수비 능력도 좋습니다. 약간 6번? 그렇죠. 조금 조금 내렸어서 거기서 끊고 차라리 맥토민이나 프레드를 빼고 이 선수를 써야 돼요. 이 선수 들어가면 포그바도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떠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약스에서 3선 썼거든요. 이 친구도 장점이 뭐냐면 중거리 슈팅도 좋고 툭툭 치고 가서 상대가 우리 동료들이 측면 쪽으로 와이드하게 벌리면서 상대를 밀어냈을 때 그 중앙에 툭툭 치고 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또 많이 보여줍니다. 네. 킥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여기다 놓게 되면 사실은 포그바도 좀 살 수 있고 근데 다소 이제 불안한 거지. 수비가 그럼 삼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최근에 맥과이어나 린델레프가 중앙 수비가 너무 불안하니 앞선에 이 반더베이크를 쓰게 되면 수비적인 부분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소샤르 감독이 고민 끝에 장고 끝에 그렇게 못 쓰는 거죠. 이 감독이 제가 봤을 땐 성향이 이렇게 배포가 있지는 않아요. 내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 현대에도 추천하면서 소샤르가 적합할까? 네임밸류는 있지만 근데 뭘 생각했냐면 K리그도 쉽지 않은 리그니까 와서 경험을 쌓으면 이 친구가 나중에 더 하나 올라갈 때 충분히 K리그 경험이 밑받침이 될 것이라는 내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맨유 가기 전에는 그냥 몰대에 있었고. 그렇죠. 몰대는 사실 K리그보다 못하는 리그잖아요. 작적 큰 리그가 네.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어. 이 당시 그때 분석했던 내용을 살짝 메모를 해봤어. 오. 몰대 감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했다고. 솔샤르가. 네. 그때 막 홀란드도 데리고 이 있잖아요. 마지막 해에 홀란드가 득점 1위를 했지. 그러니까 가서 꼬셨죠. 맨유 원래. 근데 왜 안 오겠어? 맨유인데 왜 안 오겠어? 그때는 아니 전술 계약 조건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지. 뭐 계약 조건이고 나발이고 맨유고 내 스승인데 형이 K리그 선수들을 안 가겠냐고. 모르죠. 저는 몰라요. 100% 가지. 왜 안 갔겠어? 그때는 뭐 계약 조건 때문에 그랬다. 아니라니까. 조건이 라이올라 얼마 차이 난다고. 돈이 더 많은데 여기가 도르트문트. 뭐 다시 대파할 때 뭐 더 많은 피를 받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몰대 있을 때 뭘 느꼈겠지. 뭐 그렇다. 그럴 수도 전술적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안 갔겠지라는 게 내 생각이야. 아니 안 갔겠지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한 단계 거쳐가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 여기는 분명히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겠지. 내가 가더라도 누굴 또 영입하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감독 성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보세요.
이런 형태에서 그 전에도 카디프 시티였나? 뭐 잠깐 맡았다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뭔가 검증이 됐었어야 돼요. 맨유로 오기 전에 솔샤르는 지도자로서는. 사실은 지도자로서는 그렇죠. 커리어가 좀. 그리고 뭐 코치를 좀 어서 한다든지. 그렇죠. 빅클럽에서. 사실 맨유의 지휘봉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무게를 견뎌야 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수 교체도 그렇고 반더베이크를 쓰는 것도 그렇고 또 안 쓰는 것도 그렇고 교체 자원, 타이밍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아. 저는 진짜 교체 타이밍이나 교체의 대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여려. 사람이 여려. 네. 그래서 이제 금방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야, 최강동환이 저렇게 늙었다. 감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유와 100경기를 했는데 네. 그냥 승리로만 승률을 따지면 거의 한 반타작이에요. 네. 그죠? 100경기에서 56승이니까 평가 갈립니다. 레드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지켜보면 퍼거슨의 어떤 그런 향기도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금방 얘기했처럼 스네스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보니까 숄샤르가 강단을 못 내리네. 그리고 선수 영입을 할 때 자기가 이게 스네스 얘기입니다. 숄샤르가 이거 뭔가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안 하는 것 같은데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반더베이크를 쓴다든지 선수 영입을 해가지고 숄샤르가 쓰는 걸 보면 이건 스네스도 감독으로도 유명하니까 이거 감독 입장에서 보자면 야 요거는 내가 봐선 숄샤르가 지금 선수 영입에 있어서 관여 못하는 것 같아. 과감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처리할 선수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감독이 선수 역시 끝없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를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 이 방송이니까. 여기는 뭐 쪼 방송이니까. 내가 생각을 얘기하니까 레드납은 그냥 조용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레드남은 조용하고 있었고 그레이엄 수네스의 제가 플러스 알파적인 그거를 얘기하자면 영입도 영입이지만 처리해야 될 선수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포그바도 빨리빨리 원하는 팀에 보내고 링가드도 보내고 퍼거슨 감독이 왜 인정받은 거예요.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우승하고 갑자기 왔잖아요. 그때 퍼거슨은 뭐에 팬들이 감탄한 거예요. 과감성. 그때 그래가지고 팀의 스타라고 불렸던 선수들을 다 내쳐버려요. 그래.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그때 예를 들면 스타병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비타네. 그래. 그때도 이제 왜냐면 막 맨유가 성적은 안 되는데 스타병들이 있어가지고 반말하면 안 돼. 그래요. 이렇게 막 주전들이 막 술 먹고 막 이러니까 퍼거슨이 딱 와서 어릴 때 두 가지를 했다는 거야. 처음에 딱 왔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스타들 저희 술 먹고 관리 안 하는 애들 다 나가. 필요 없어 스타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유소년 경기장 가서 유소년들 한번 와보세요. 한번 공 차보세요. 유소년을 주목하는 거. B팀. 그래서 그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1990년대에 퍼기의 아이들 게리 네빌을 중심으로 한 이 선수들이 결국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걸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퍼거슨이 구단 수뇌부에 설득을 했어요. 나는 원팀을 원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인 인디비주얼리한 애들은 좀 빼자. 라고 했을 때 구단이 동의를 해줬잖아. 그렇죠. 그러면 솔샤르도 과감하게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저건 있는 것 같아. 퍼거슨의 존재감 힘은 뭐였냐면 퍼거슨은 그냥 맨유의 결정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퍼거슨이 결정하면 다 돼. 그럼. 그러니까 그냥 퍼거슨은 내가 저 선수 원한다? 저 선수 정리하라? 이러면 다 됐는데 지금 퍼거슨 은퇴 이후에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권한이 없더라도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감독은 얘기를 할 건 하고 과감하게 해야 돼. 그건 맞아. 구단에서 위에서 얘는 써라 해도 맞아. 저희 선수 안 맞습니다. 맞죠. 나를 자를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그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숄샤르 감독이 나는 어쩔 때는 괜찮아 경기들이 와 이런 막 파리 원정 가가지고 잡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 레시포드 후반전에 아꼈다가 막 쓰고 이런 거 보면 괜찮네? 근데 어떤 경기는 뭐 이렇게 선수 교체를 해? 왜 이 타이밍에 해? 그러니까 이게 숄샤르 감독의 지도력에 어떤 기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강단의 문제하고 연결되고 그렇죠, 권한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권한의 문제도 있고 본인 그 감독 능력의 한계도 있고 능력 한계도 있다. 저희가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바샥쉐 이런 애. 처음에는 홈에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 하고 포그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고 반더베이크 왜 안 쓰냐 숄샤르는 왜 이렇게 경기마다 기복이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맨유는 이런 어떤 기복이나 지금 현재 출발이 너무 안 좋은데 홈에서도 그렇고 현재 15위니까 더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정비하면서 올라갈까요? 저는 딴 건 없어요. 미드필드 조화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는 카바니다 이제 가레스벨처럼 사실 맨유가 그때 스트라이크 자리가 뭔가 부족할 때 베르바토프를 과감하게 선택해서 약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잖아요. 이제 카바니가 사실 이번에 터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몸이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 카바니 원톱에 놓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레시포드 그린을 쓰니까 레시포드를 측면에 놓고 4-2-3-1 쓰든 약간 전술적 변화를 주면서 과감성 있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반더비크를 써야 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써야 된다. 반더비크를 써야 돼요. 야 근데 일정 보니까 바샥쉐일이 저거 재밌겠네. 재밌죠. 터키 원정입니다. 추억의 스타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많이 있죠. 뭐 덴바바 있고, 슈크르텔, 예, 슈크르텔 있고요. 리버풀, 토트넘에 뛰던 사들리, 사들리, 예, 사들리 있고요. 그 다음에 볼링골리 은본보 있고요. 은본보, 네, 웨즈칸, 웨즈칸. 여기 이제 많아요. 이 슈트가르트에 뛰던 웨즈칸 있고요. 근데 바샥쉐이르가 지금 선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리그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바샥쉐이르 터키는 뭐예요? 이스탄불 원정은 죽음이죠. 네. 웰컴 투 헬. 그래갖고 그게 이제 어려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에버튼이 남자는 거기가 아프면 안 돼. 그건 아프니까 안 되잖아. 졌잖아. 아니 에버튼 근데 잘 나가다가 퇴장자 있고 부상자 생기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선수의 뎁스가 아무래도 얕다 보니까 그게 좀 있더라고. 아파도 거기가 아프냐고. 그럴 수 있죠. 잘 이겨내겠지. 한 번도 안 아파가지고 나는. 아파하죠.